종류는 어마어마하지만 총 3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단계는 목적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이성에게 사랑을 받거나 어떤 헤어지게 하는 그런 부적, 그리고 어떤 뭐 인연 부적, 애정 부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집이나 상가의 매매를 돕는 매매 부적,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소원 성취 부적,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보신부,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가택 안정부, 작기나 귀신의 소행으로 일이 안 풀린다고 생각해서 쓰는 어떤 악신 퇴치부, 이제 말 그대로 삼재를 막는 삼재 예방부, 뭐 이 밖에도 귀신 불신본부, 벽사부, 상가제약부, 축사부, 비수불신본부, 상문부, 생자부, 만사대 일부, 진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많죠. 근데 영상의 길이를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갖다 막 복잡해 놓으니까 시선 처리가 안 돼 갖고 카메라 보랴 이거 보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의 집중을 위해서 이제 목적에 따라 또 나눴으니까 그 다음은 기능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적이 작용하는 원리는 2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강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고 또 나쁜 것을 없애거나 물리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때로는 또 섞기도 합니다. 좋은 거를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물리치는 것을 같이 섞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선택했다면 마지막으로 형태에 따라 나누면 마무리가 됩니다. 글을 쓰는 부적, 그림을 쓰는 부적, 또 그 밖에도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2가지로 나누겠죠. 우리가 자주 쓰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적에 대한 어떤 일종의 스케치가 다 끝나가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부적을 본격적으로 만드는 것에 돌입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적을 하나 만들더라도 경건히 제대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좋은 품질의 부적을 내리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부적 사용자의 인적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사용자의 사주, 연월, 일시,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입이 돼야 되고, 뭐 옆집 사람, 뒷집 사람 소원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 다음은 부적을 만드는 사람이 당사자의 목적이 왜 부적을 쓰느냐의 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 부적을 쓰는 사람의 어떤 부적을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게 또 기도를 해서 정성껏 쓰느냐, 이 3가지가 일치를 해야 효과가 있는 좋은 부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놓칠 수 없는 어떤 핵심이 있습니다. 적당히 해야 한다는 점. 왜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적의 세계도 우리가 똑같아요. 너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약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에 부적을 굉장히 강하게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하게 쓰다 보니 우리가 서로 충돌이 안 되는 부분에서 각기 다른 요소, 우리가 병원에서 진통제 또 내지는 어떤 항생제를 쓰더라도 소염제, 같은 항생제의 역할도 다른 항생제를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것을 더 쓰면 되는데, 똑같은 용도의 것을 과하게 쓰면 부작용이 나잖아요. 부적도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주변에 부적을 쓰신 분들 사례 중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부부 사이에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 남편이 애인하고 헤어지는 부적을 써달라고 이제 뭐 첩부적이라든지 어떤 애정부를 이제 해서 썼는데, 이 부적이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 그 여자하고는 헤어졌는데 이 본 부인하고도 헤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뭐 서로에게 상처를 줘서 그 부분들이 서로 헤어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 부적이
목적이 예를 들어 저 사람을 헤어지게 해달라고 했는지 이 사람하고도 헤어지게 해달라는지 적용되는 부분에 인적 사항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 부적이라는 놈이 너무 방대하게 애인도 헤어지고 부인도 헤어지고 이렇게까지도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두 분 사이에서 어떤 바람이 나다 보니까 신뢰가 무너진 부분에 일정 부분 작용을 하겠지만 부적의 효과가 그렇게 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이 영업집에 매매 부적을 써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매매 부적을 저는 함부로 잘 안 쓰는 이유가 매매를 시키려면 그 자리에 터를 분명히 발동을 해서 터줏대감이 이동을 하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터신을 갖다가 다스리지 않는 그런 부적이라면, 그래서 터신을 안정시켜 주지 않는 부적이라면 매출이 급감을 하고 터가 흔들려서 불의의 어쨌든 가게에 안 좋은 일들, 예를 들어 불이 난다든지 누가 술을 먹는 사람이 다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안 좋은 역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부에는 꼭 터신이 안정되고 주변에 왜 주인의 운으로 죄송해요, 수영님. 씨부랄. 그래서 이 매매부적에는 꼭 터줏대감, 터신이 들뜨지 않고 안정되는 부적, 그리고 영업이 잘 되는 부적을 매매부적과 같이 곁들여야 합니다. 이제 왜 부적이 예민하다, 뭐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렸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댓글을 써주신 마루 W분, 발음도 안 나와, 마루 W분이 사실은 부적을 가졌을 때 본인은 좋은 의사로 부적을 썼지만 속이 메시꺼린다든지 뭐가 이상한 꿈을 꾼다든지 했던 증상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유불급, 무엇이든 적당하게. 영상을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방대한 분야의 첫걸음을 디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리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이해하셨다면은 다른 영역의 공부도 또 분명히 도움이 되고 또 그 부분에 상호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길게 보셨어요.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